안녕하십니까. 어, 한림의대 강남 성심병원 이삼전입니다. 저는 생명익기 이사장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예비 의료인 대상 생명 나눔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 조직 기증 및 이식에 있어서 의료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연간 뇌사 추정자는 2,500명에서 5,000명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는 5분의 1 내지는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특히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장기 기증 활성화 및 의료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약 19% 정도가 잠재 뇌사자에 대해서 알고 있고, 특히 32% 정도의 의료인만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기증이나 이식에 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장기 기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의사고시에도 이러한 장기 기증에 대한 문제를 반영해야 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더욱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의과대 학생의 지식과 태도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정도를 살펴보면은 16가지 문항 중에서 평균 58%의 정답률을 보임으로 해서 뇌사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잠재 뇌사자를 진단한 담당 의사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질문에 73% 학생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상황에서는 잠재 뇌사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입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답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의대 학생들이 잠재 뇌사자의 그 신고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 및 긍정적인 태도를 살펴보면은 평균 5점 만점에 3.4점으로서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가족이 기증 요청을 받는다면 의료진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12% 그리고 41%, 즉 53%의 학생들이 그렇다는 의견을 보여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어떤 그 좀 적대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죽음을 판단을 하는 것은 실수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문항에서도 28%와 45%의 학생이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답함으로 해서 뇌사가 장기이식을 위해서 죽음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이전에는 비교적 예비 의료인에 대해서 생명 나눔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었습니다. 때로는 그 전국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생명 나눔 교육을 하기도 했고, 이
교육의 진행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퀴즈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보건의료인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이식의 홍보 및 여러 가지 교육을 했는데, 때로는 이제 학생들이 강의 현장에서 또 그 실습 나온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장기식 홍보 및 직접 교육을 하였고, 또 대규모 강당에서도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힘입어서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면은 95%의 의대생들이 조직 기증을 권유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의 일환이라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불의의 사고가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에게 발생해서 또 이렇게 평소에 숭고한 뜻으로 장기 기증을 서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19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기 기증자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9만 350명의 장기 기증 희망자가 있었으나 2020년에는 25.7%가 줄은 6만 7,160명이 장기 기증을 함으로 해서 많은 숫자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 이식 대기자는 8.7%가 늘어서 그 차이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의대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들은 실제적으로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 의대생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히 실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데 실습 교육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과대학 교육 및 또 일반 대학에서도 그 교육의 현장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과 1, 2년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처음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줌이나 팀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온라인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이 많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2020년 초 수선했던 그런 국면보다는 많이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적응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면 수업이라든지 직접적인 홍보, 그다음에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장기식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 활동을 더욱더 계속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 교수님들과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직접 예과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비 의료인 대상 생명 나눔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외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예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러한 그 장기 기증 활성화 및 생명 나눔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장점은 학생들 본인에게 장기이식에 대한 그 마인드도 심어주고 그리고 생명 나눔
운동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홍보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우리 경영에서도 그 입소문, 즉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되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그 수업을 집에 가서 친구들이나 또 그리고 형제들이나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그런 입소문으로 인한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고등학생들이나 또 이런 예비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연구는 서울의대 예과생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과 1학년 1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었고, 수업 시간은 두 세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사전 학습 및 포스터 공모를 하였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직접 이런 포스터를 발표했고, 담당 교수님의 지도하에 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후에 걸쳐서 웹 베이스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은 4월 달에 포스터 공모를 했고요. 또 5월 달에 포스터 공모 심사 완료를 했고, 우수 포스터를 선정해서 발표자 선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발표자들이 온라인 발표를 위한 강의를 촬영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예비 의료인 생명 나눔 강의를 줌을 통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업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필수 사전 학습 자료를 나눠주어서 미리 예비 학습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모 일간지에서 그 시리즈로 발표한 그 6편의 에피소드를 미리 시청을 해서 공부를 하게 했고요. 그 중에는 또 이렇게 그 불의의 사고로 뇌사가 된 동생을 장기 기증하기로 결정한 그 의사 형의 감동적인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그 꼭지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 장기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있기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장기식에 대한 그 내용들을 녹화한 그런 유튜브 내용들도 같이 공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그 생명과 나눔, 그리고 장기이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이식에 대해서 그 궁금하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미리 보고 학생들이 공부하게끔 이렇게 가이드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총 20개 수그룹으로 배정을 했고요. 이 수그룹은 3개의 또 큰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그룹은 3개의 주제 중 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포스터들을 작성하게 됐는데, 그 3개의 주제는 첫 번째로 뇌사 장기이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뇌사 장기 조직 기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뇌사 장기 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연구하고 그 답안을 도출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포스터들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과 1학년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인 그리고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 중에서 각 그룹별로 가장 우수한 포스터를 한 편씩 선정을 하였고, 그 우수 포스터를 발표한 팀은 대표자가 그 포스터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나눔 교육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수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6 내지 8분에 걸쳐서 사전 설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분간 생명 나눔에 대해서 인트로 영상을 시청을 하고, 각 3개의 조가 13분씩 발표를 하는데, 각각의 발표는 5분 발표, 그리고 진행을 맡으신 교수님의 지도하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나눔 가치에 대하여 전체 요약을 하는 영상을 시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후 설문 진행을 또 시행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이번 교육을 담당하신 서울대 윤현배 교수님께서 클로징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업 전후 설문 개발은 넥스트 리서치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업 전후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그 다양한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이식에 대한 그 뇌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학생들의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그동안의 생각을 묻는 그런 설문들로 이루어져 있고,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전후 설문을 응답한 학생들은 수업 전 설문은 99명이 응답했고요. 수업 후 설문에 대해서는 86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설문 결과들이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먼저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물어본 것을 살펴보면은, 그 설문 전에는, 수업 전에는 30.3%의 33%의 학생들이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고 표명한 반면에, 수업 후에는 약 84% 이상의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라고 표명을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 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런 설문에 대해서는 그 24.2%의 학생들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수업 전에 표시하였지만, 수업 후에는 45.4% 학생들이 매우 긍정적이다, 52.3% 학생들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관을 포함하여 뇌 전체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상태인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문 전에는, 수업 전에는 61.6% 학생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에,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89.5% 학생이 그렇다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기 및 조직 기증의 의향이 어느 정도 있냐고 하는 설문에 대해서는 수업 전에 18.2%의 학생들이 매우 의향이 있다고 한 반면에, 수업 후에는 43%의 학생들이 매우 의향이 있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 53.5%의 학생들이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뇌사 추종자를 진료하게 되었을 때 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94.2%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명 나눔에 관련한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75.6% 학생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기증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뇌사 장기기증의 날 지정 및 정기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또 의견이 48.8%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근무 의료인의 의무교육 수료가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뇌사 장기기증인들을 위한 국가적 추모공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학생들이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예비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인 생명 나눔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생명 나눔 교육에 플립 러닝과 그룹 활동 적용 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립 러닝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교육 전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면대면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코칭 및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학습을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내는 교수 학습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도 다양한 온라인 매체 및 콘텐츠를 이용해서 예비 의료인 대상 생명 나눔 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그 교육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예비 의료인들은 현재는 학생이지만 장차에는 그들은 의료인으로 자라나게 되고 때로는 전문가로서 뇌사자를 직접 담당하고 진단하고 판정하게 되는 그런 의료인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인들에 대해서 미리 학생 시절 때부터 장기이식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생명 나눔 운동에 대한 그런 필요성과 중요성, 절실성을 미리 교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